콰이어트 플레이스는 특별했습니다. 아니 독특했다고 해야 하겠죠. 소리내면 죽는다 라는 단순 명제만 두고 마치 재난영화인 양 시작하지만 이 영화는 다양한 장르를 혼재하고 있습니다. 스릴러, 미스테리, 혹은 공포. 영화 속 공간이 집과 집 앞 벌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전부이기에 밀실극의 느낌도 살짝 들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누군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서사는 완전히 생략된 채 진행됐음에도 이야기의 의아함보다는 어느 순간 소리내면 죽는다라는 이 황당한 설정에 몰입되어지면서 이 가족들의 생존 방법에 간절해지게 되죠. 소리를 낼 수 없는 스크린 속의 공간과 관객들의 극장 안의 공간이 침묵이라는 공통적인 장치를 통한 일체감으로 영화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부가적인 이야기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선택은 영화적으로 아주 영리한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유머 코드나 괜한 폭력을 앞세운 무의미한 액션,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라면 빠지지 않는 가족의 심판은 물론 심하면 로맨스까지 이어지겠지만 이러한 것들 대신에 소리 내면 죽는다, 이 대전제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때로는 스릴러로, 때로는 미스테리로, 때로는 SF 호러 등 다양한 장르 영화들을 변주하면서 영화적인 흥미로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르의 혼재는 자칫 중구난 방식으로 영화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오히려 자유분방한 장르의 변화를 통해 집중력의 레벨은 영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배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괴물체에 대한 서사는 완전히 생략된 채 정체불명이라는 영화적인 명제를 만들어서 모든 서사를 퉁쳐버립니다. 소리를 내면 지구상의 어디에서든 공격당한다는 무리한 설정과 그 공격은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황당함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으로 남기보다는 그들의 작은 숨소리에도 가슴은 콩당거리고 귀는 쫑긋거리게 되는 긴장감으로 그러한 황당함을 충분히 상쇄되면서 어느 순간 영화 속 가족들의 침묵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됩니다. 덕분에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독특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오롯하게 장식하면서 그 느낌 또한 관객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설득력까지 갖춰진 멋진 장르 영화로 탄생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늦게 도착했고 그 기대는 기다린 보람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1편이 너무 좋아서 2편을 나름 꽤 기대를 했음에도 1편보다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콰이어트 플레이스 2는 전편 못지않은 멋진 후속편입니다. 전편의 그 황당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야기들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기까지 합니다. 그 확장감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고 영화적으로 충분히 소비되어 왔던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설정들로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영화가 대부분이지만 콰이어트 플레이스 2는 1편의 컨셉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욕심도 무리수도 두지 않고 조금씩 야금야금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런 과정들은 마치 코로나19가 등장한 지 1년이 지났고 한때 이것에 대한 대안은커녕 어쩌면 우리 남은 인생을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백신이 등장했고 그 백신으로부터 벌써 마스크를 벗는 날을 손꼽고 있는 현실처럼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해결책을 만들어 나갑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떠한 것들도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1편에서는 그 어떠한 것들도 이 괴물들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코로나 백신처럼 하나씩 설득력 있게 그 괴물들에 대항하는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1편보다는 참신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대로의 이야기와 컨셉을 확장시키면서 또 다른 만족감을 만끽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편에서 인상적이었던 깔끔한 편집과 90여 분이라는 런닝타임은 2편에서도 그대로 고수합니다. 덕분에 1편의 서스펜스는 전편의 한정된 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밀도 있고 순발력 있게 이어나가죠. 특히 전편에서는 가급적 괴물체에 대한 이미지를 숨겼던 것에 반해 2편에서는 그 괴물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것도 휘리릭 하고 찰나의 순간에 지나쳐서 괴물의 이미지를 쉽게 공개하지 않았던 기존 영화들과는 다르게 영화 초반부에 벌건 대낮의 근접 촬영으로 그들의 이미지들을 자세하게 어필하기도 합니다. 전편에서 아버지가 죽은 가족들의 이야기는 헐리우드 영화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그래서 결국 좋은 가족이었다 로 서로 상봉하면서 뜨겁게 포옹으로 끝마침하는 심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엄마가, 아이가, 그리고 가족이 괴물과 맞서는 것을 독립적이고 전투적이까지 한 성장으로 이야기를 확장시키면서 영화 외적으로도 흥미로운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서로 떨어져 괴물과 맞닥뜨리는 위기를 맞이하는 가족은 괴물들과 대치하면서 새로운 반격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그 기회들을 오롯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는 가족의 화합보다는 여전히 소리내면 죽는다라는 전제에만 집중할
가능할 뿐입니다. 덕분에 다시 상봉해야 하는 당면의 허리우드 영화 속의 과제들과는 다르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은 그동안 봐왔던 전형성에 소비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각자의 의미로서 더 많은 공감대를 가져오는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2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엔딩입니다. 영화를 충분히 즐기면서 아이의 반격이 시작되고 괴물을 물리치는 그 순간에 제발 여기서 끝내길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하게 되는데 정말 거기서 가차없이 영화는 끝나버립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영화적인 쾌감은 정말 글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한 만족감을 주죠. 어떤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이 영화 외적인 감동이나 그 밖의 효과들로 쓸데없이 이어지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낭비하는 것 없이 97번이라는 깔끔한 런닝타임을 오롯하게 모두 소비하면서 끝맺음하는 엔딩은 최근에 본 영화 중 최고의 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편에 뛰어난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야기를 욕심부리지 않고 새롭게 조금씩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변화와 함께 서서히 괴물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의 이야기가 사뭇 궁금해지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